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 말을 잘못한 것 같죠? 이제 인서트 테스트 마저 진행을 좀 해볼 건데 지금은 딱 접속까지만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SQL YOG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호스트의 연결, 여기서 연결 이것까지만 한 거예요. 그럼 아무런 쿼리도 날리지 못하고 그냥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다가 작성을 해놨고 이 메인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을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접속했다가 성공만 보고 끝난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쿼리를 작성해서 그 쿼리를 날려보는 연습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자, 저는 JDBC 커넥터 테스트 이 녀석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근데 이름만 insert test라고 바꿔줄 거예요. JDBC insert test 이렇게. 나머지 정보는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이제 코드 내용만 살짝 바뀔 겁니다. 인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같은 게 또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하죠. 지금 좀 단계를 나눠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테스트하는 코드들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쪽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령어 입력했을 때 내가 입력한 정보 가지고 DB에 가고 DB에서 가져오고 이런 거 할 거니까요. 그 전에 인설트부터 진행을 해볼 거다. 자, 나머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 다음 커넥션 밑에 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코드를 추가를 할 건데 일단은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따라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세요. 자, prepare 딴 걸 임포트 했네요. prepare statement 이 녀석을 해야 되는데 임포트 다시 정리해주고 자, 얘를 이제 커넥션과 유사하게 위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고 너를 넣어놨어요. 자, 당연히 얘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커넥션 자원 말고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이 자원을 내가 지금 쓰려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코드를 좀 더 작성을 할 건데 접속 성공이라고 하는 이 출력문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하고요. 무사히 접속이 완료가 된 뒤에 이쪽에다가 string SQL이라고 해서 변수 하나를 만들어 낼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할 변수는 insert into article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insert into article이라고 써내려가던 쿼리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던 쿼리랑 동일하겠죠. 자, 지금 이제 연결이 성공한 것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쿼리를 작성하고 그 쿼리를 실질적으로 이 DB에다가 전송시켜 줄 수만 있다면 여기로 가져와서 정확히는 SQL YOG로 가져오는 건 아니고 DB 쪽으로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DB 관련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지운다거나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insert into article이라고 해서 뒤에 쭉 적을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줄로 적으면 당연히 가독성이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적는 게 아니라 SQL 플러스는 이 증감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덧붙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적을 때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일단은 조금 적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것도 같이 만들죠. aggregate 여기다가 now라고 하는 애 실행해서 결과 넣을 거고 이걸 복사하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고 업데이트 데이트 여기다가도 now라고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데이트는 아직 우리 써본 적은 없는데 그냥 등록일자, 수정일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같이 저장을 해 나갈 거예요. 여기에는 타이틀 그리고 들어가는 값은 뭐 제목일 여기는 바디인데 팩티 같이 넣어줄 거고요. 여기도 홀더음표까지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 그러면 이 뒤에 세미콜론 찍는 것까지. 자, 제가 지금 여기다가 작성한 이 쿼리가
이쪽으로 SQL YOG 쪽으로 가져와서 보면요. 결국 이거예요, 이거. 여긴데 이제 쌍따옴표 부분이랑 다 제거를 해버리면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고 이쪽도 이렇게 씌우면 우리가 사용하던 인서트 쿼리죠. 그냥 그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모양의 쿼리를 우리가 지금 자바 쪽에서 작성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쿼리를 우리가 지금 이제 날려볼 건데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렇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우리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 겁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것도 자바 쪽에서 명령을 전달하면 가능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든다? 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하게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니까. 사용자는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만, 결국 DML 관련된 것들만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DDL 관련된 것들은 개발자 혹은 기획자들이 다 그 밀전에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create 테이블, 테이블을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id라는 컬럼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int, 그다음 unsigned까지 넣어 줄게요. 안널이고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auto increment까지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reg date, 얘는 date time으로 만들어주고 난널 작성 일자가 없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update date도 동일. 지금 이거 정도 안 따라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 먼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커밋으로 공유해 드렸을 때 그대로 이 쿼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목 만날 바디 텍스트 만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해 줄 거고요. 자, 프라이머리 키 적용하는 거 우리 얼터 테이블 가지고 하는 것만 해봤는데 이렇게 애초에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제약사항 쭉 나열할 수 있어요. 이 나열할 때 당연히 unsigned는 뒤로 가면 안 될 거고요. 얘는 데이터 타입과 세트였으니까. 그다음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오토 인크리먼트가 가능하니까 프라이머리 키를 먼저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 이 테이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는가 확인도 한 번만 해보죠. 문제 없고요. DESC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설트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였으니까 이 녀석 아니다. 이것도 하나 넣죠. 인설트 쿼리를 제가 이런 걸 좀 할 거예요. 지금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현재는 여기에 아무 데이터도 안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를 몇 개를 좀 넣어 놓긴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설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기본적으로 갖고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인설트 끝나면 셀렉트 테스트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럴 건데 아무 데이터나 막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제목과 내용이 계속 동일할 거니까 이쪽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하나 써볼게요. 함캣이라고 하는 얘를 한번 써볼 거예요. 이 녀석은 뭐 같아요? 이 컴캣은 뭐 같나요? 우리가 now 함수를 사용했던 것처럼 색깔도 now랑 동일하고, 그리고 뭔가 형태도 이름 다음에 소괄호가 열리고 닫히고 동일해 보이죠? 얘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MySQL DBMS 안쪽에서 쓸 수 있는 그냥 내장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텍스트를 이어붙이기 해줍니다. 우리가 스트링으로 변수를 만든 다음에 연산을 해버리면 문자 더하기 문자 연산 같은 거 하면 그냥 문자가 이어붙듯이 컴캣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어붙일 거는 제목 언더바와 이 녀석입니다. 얘는 뭐 같아요? 얘는 랜드라고 써있죠? 셀렉트 랜드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그냥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켜주는 랜덤 숫자를 뽑아주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목 언더바와 이어 붙이기를 하겠다. 이렇게 실행한 결과가 난수가 어떤 결과든지 나올 건데 그 녀석을 이어 붙이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게시물들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게시물들이 쭉 만들어지겠죠. 실행될 때마다 얘는 계속 값이 바뀝니다. 이렇게 0과 1 사이에요.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할 거고 내용 쪽도 마찬가지. 사실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어요. 테스트 데이터니까 그냥 중복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한 10번만 진행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보면 10번까지 게시물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타이틀과 내용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 의미 없죠. 테스트 데이터니까. 그러면 이 녀석들 랜드 빼고 이만큼을 또 db.txt에 저장을 해주도록 가져와서 붙여넣기, 저장. 이렇게 보관을 해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테이블 만드는 거, 데이터 넣는 거, 보관 쭉 해나가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드래그, 클릭하면 끝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쌓아내려고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컨캣 그대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여기서는 콘캡 말고 그냥 이걸로 하죠. 그래야 이게 들어갔다라는 게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거니까 물론 11번 글만 생각해도 되겠지만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목 1, 내용 1. 그럼 우리가 날려줄 쿼리 잘 작성을 했는데 제가 띄어쓰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띄어쓰기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띄어쓰기가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 얘는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테이블을 찾아가려고 할 건데 이런 테이블 없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를 띄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를 한 칸 띄든가 둘 중에 하나 띄워줘야 돼요. 그리고 이 컴마 같은 것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결국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 만든 거고요. 이 안에 문자열을 저장하는 거예요. 문자열에 들어가는 내용이 쿼리가 되는 거죠. 그 쿼리에 세미콜론. 사실 이 세미콜론은 여기서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가 DBMS에서 이 쿼리를 실행시킬 때 이 세미콜론이 중요했던 이유가 얘도 마침표였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인설트까지 쿼리를 한 번에 실행하면 DBMS는 이 쿼리가 하나의 쿼리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마침표가 찍어져야 한 번에 여러 개의 쿼리를 실행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는 개념인데 얘는 하나의 쿼리밖에 안 날릴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의 쿼리잖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세미콜론은 사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취향 따라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실 분들은 넣으시고 안 해도 되겠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넣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해준 다음에 이제 pstmt라고 하는 저 녀석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커넥션 자원이 가지고 있는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걸 사용해 SQL을 넣어줄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하는 거냐면 이 pstmt, prepare statement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날아가서 이 쿼리라는 걸 물고 날아가서 이거 실행해줘 할 예예요. 약간 올빼미 같은 뭔가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돼요. SQL 문을 가지고 갈 녀석이에요. 근데 가지고 갈 이 녀석한테 SQL 우리가 작성한 이 쿼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 주는 과정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세팅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제가 외워서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제 수업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있어서 그냥 쓰는 건데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도 아까 GPT가 알려준 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 했죠. 그리고 쿼리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은 여기 prepare statement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result s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따가 select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repare statement한테 SQL 쿼리 작성해서 이렇게 connection prepare statement 이거 한 거예요. 똑같죠? 검색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깊게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저런 느낌이구나. 저런 걸 대충 하는구나.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 이제 가지고 날아갈 허리문을 얘한테 줬으니까 이제 얘가 가지고 날아갈 수 있게 실행을 할 수 있게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이 녀석 이 메서드를 실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이 지금 pstempty가 가지고 있는 저 SQL이라는 그 전달해야 될 쪽지를 이제 실제로 날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접속해 놓은 DB로. 그 DB에 가서 이걸 실행시켜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까지 완료가 됐을 때 인설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인설트 되는 내용은 여기에 적혀있는 쿼리대로. 자, 지금 일단 여기까지 역할이에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원 하나 또 새로 추가해서 썼죠. 그럼 이 자원도 종료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자원을 종료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만큼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원을 연 순서의 역순으로 꺼주셔야 돼요. 지금 커넥션을 먼저 열었고요. prepare statement를 그 다음에 열었어요. 그럼 얘부터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얘부터 꺼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도 커넥션이 먼저 사용이 돼요. 실질적인 자원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커넥션 없이는 이걸 사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커넥션이 있어야 접속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원의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봤을 때 그냥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부팅을 합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인터넷을 켜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고 이제 끌 거예요. 그럼 컴퓨터부터 끄나요? 이거부터 하나요? 뭔가를 했으면 인터넷부터 꺼야죠.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창이 열려 있는데 컴퓨터를 그냥 꺼버려도 물론 잘 꺼지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를 끄기 전에 당연히 열려 있는 창들을 제거를 하고 종료를 해야겠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부팅이 지금 커넥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으로 뭔가를 했다, 이게 prepare statement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했으니까 이제 얘를 종료를 하고 그 다음 컴퓨터를 종료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부분을 얘를 먼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test empty를 가져와서 널 검증 먼저 할 거고요. 널이 아닐 때는 이 녀석을 끌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황 이해되실까요? 왜 얘를 먼저 꺼야 되는지. 그리고 안에 있는 코드는 따로 바꿀 게 없어요. 다 동일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 insert test라고 하는 이 해당 클래스를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 select article 얘를 조회를 했을 때 11번 글이 제목 1과 내용 1로 들어오면 성공이겠죠? 자, 실행을 해줍니다. 여기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면 출력문을 쓴 게 없으니까. 그죠? 다시 SQL YOG로 가서 얘를 조회를 해보면 들어왔죠. 시간과 이런 걸 보셔도 문제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데이트 데이트 수정 일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는 당연히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수정이 이루어졌다 할 때 그때 얘 값을 그때 당시의 현재 날짜와 시간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 값을 처음에 널로 지정을 해놓고 넣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제대로 변경을 못 시켰을 때 얘는 널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등록일자와 수정일자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때요.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건 대부분 얘예요. 우리가 게시물 목록 같은 걸 볼 때 작성일이 나오잖아요. 작성일을 보면은 최초 작성일이 처음에 나오다가 수정이 되면 수정일로 바뀌어요, 보통. 근데 바뀌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걸로 보여주다가 나중에 글이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얘로 보여줘 라고 하는 코드보다는 처음부터 얘로 보여주다가 바뀌면 얘 값만 바꾸면 돼요. 그럼 바뀐 값으로 또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사실 얘가 의미가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최초 등록일은 또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사용을 한다 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인설트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없어도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은 제거를 하도록 하죠. 여기 제가 써드렸던 거 이거 드라이브 로딩 이거 없어도 되니까. 자, 만약에 제가 이거 한번 또 실행하면 12번 글 또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들어와서 다시 얘를 주회를 해보면 들어왔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자바 코드를 사용해서 JDBC를 사용해서 우리가 DB 쪽에다가 인설트 하는 거를 지금 성공하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이 코드를 커밋을 남겨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main.java 파일 이쪽 안에다가 아티클 라이트 기능 우리 만들어 놨죠. 이 안쪽에다가 이 녀석을 적용만 시키면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타이틀과 바디를 사용해서 실제로 사용자가 게시물을 쓰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저장시킬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커밋을 바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 커밋이 완료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테스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 거에서도 테스트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적용하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커밋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적용시켜보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아예 못할 일이고요. 되게 쉽게 생각하셨으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작업인데 자, 일단은 여기에 적혀있는 코드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접목을 시킬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들고 가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메인 메서드도 있고 클래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부분들만 적절하게 옮겨주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애들이 누구예요? 그것부터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지금 테스트 클래스에서 메인 클래스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녀석이 누굴까? 요거를 고민해 보면 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보면 돼요. 얘네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 접속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만약에 이 녀석들을 옮기고 싶지 않으면 이 값이라도 들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이 값이 어쨌든 main.java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에 값이 어딘가에는 담겨 있어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이 활용된 녀석 안쪽에 지금 이 값이 들어있는 문자열을 여기다 인자로 세팅할 수 있다는 건 이렇게 적혀있는 이 문자열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변수를 가져가든 값을 가져가든 뭐 하나는 가져는 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가야겠네요.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내기 말고 복사를 할게요, 복사. 자, 복사를 해서 main.java로 갔어요. 자,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일단 여기 테스트 클래스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메인 메서드의 위에 전역 변수로 존재했죠. 이거 메인 메서드 안쪽에 만들면 안 돼요? 안 되지는 않아요. 안 될 이유는 없죠. 근데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메인 메서드 위쪽에다가 만듭니다. 자, 문제 없겠죠? 여기까지. 그냥 변수 만들어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해요? 메인 메서드는 당연히 이 코드 한 줄을 당연히 필요가 없을 거고 이 녀석들 필요해요? 필요하죠. 자,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까지 이만큼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 그대로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복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메인 메서드 안쪽에 있는 내용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다 들고 가요. 복사를 했어요. 자,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자, 필요한 거. 결국에는 다 필요했기 때문에 다 옮겼는데 자, 필요한 녀석을 체크를 했고요. 자, 이제 어디로? 어디에? 이게 사실상 제일 고민이었던 부분이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뭐 하는지 제가 하나하나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재 우리 상황에서 지금 article wri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그럼 이 조건문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이 안에서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아요. 사용자한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얘를 채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알바가 넣는다면 사용자는 전혀 다른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했지만 DB에는 그냥 이거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기능에서 필요한 거는 사용자가 입력한 타이틀과 바디를 이 쿼리를 조립하기 전에는 처리가 되어야 여기다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녀석 다시 가져와서 적어도 이것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변수들을 활용할 수 없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 if문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예요. 왜? 지금 하려는 insert는 write 기능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쿼리가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입력받은 거 밑에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입력받는 행위가 끝나면 이런 일들을 하게끔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죠. 가져왔을 때 코드를 이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쭉 흘러내려가 볼게요. 자,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가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거 출력해 줄 거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2개를 받아요. 그 다음에 DB 연결에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을 통해서 DB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를 작성을 하고 있고 쿼리를 날려준대요. 그 다음에 문제없이 진행이 됐다면 캐치 블럭은 넘어갈 것이고 파이널리를 통해 자원을 끈대요. 그리고 나서 객체를 조립하고 추가하고 작성되었다는 출력문 보여주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코드에 이상이 있나요? 딱히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로 필요했던 거, 이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얘만 잘 넣어준다면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이 녀석은 어떻게 넣어요?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지금 타이틀과 바디라고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이 변수들,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우리가 SQL 작성하고 있던 이 변수, SQL, 타입이 뭐예요? 스트링이죠. 그럼 결국 지금 우리는 문자열 안쪽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야 돼요. 우리 문자 더하기 문자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이 제목 1 부분에 여기를 쌍따옴표를 2개를 넣어서 양쪽을 끊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연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플러스 안쪽에 타이틀을 넣어버릴 거예요. 이러면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자리로 치환이 될 거고 얘는 문자열이니까 앞에 있는 문자 뒤에 있는 문자와 함께 이어붙이기가 되겠죠. 바디도 마찬가지. 쌍따옴표 2개로 앞뒤로 끊습니다. 플러스 2개 그 다음 바디. 자, 이러면 앞에 있는 홀다운표 뒤에 있는 홀다운표 이거는 DB로 넘어갔을 때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문자열로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이 녀석이 필요하니까 얘까지 해서 쌍따옴표를 이렇게 문자열 하나 덩어리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으로 치환이 되면 해당 문자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도 홀다운표를 위해서 쌍따옴표가 열리고 닫히고 한 거죠. 그럼 이어 붙일 거니까 결국 문자 더하기 문자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다. 네, 그러면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쿼리를 작성해서 날려주는 것까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하고 추가해서 게시물 작성까지 되겠네요. 자, 이제 DB가 생겼으니까 이 녀석들은 안 해도 되지 않냐? 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을 지금 당장 없애면 우리가 리스트 기능을 올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남겨놓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테스트를 또 한번 해봐야겠죠? 자, 실행을 시켜서 여기다가 article write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완료하면 이제 테이블,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티클 테이블의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지 가보죠. 자, 지금 12번 게시글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13번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QW2라고 하는 제목과 내용으로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어때요? 데이터 아주 잘 들어왔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article write 쪽에 DB랑 연동하는 기능을 완료를 한 거예요.
만약에 또 아티클 라이트를 하면 이번에 ASD 하면 어떻게 돼요? 14번 글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여기는 분명 지금 14번 글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2번이에요. 1번이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겠죠. 근데 일단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입력되는 데이터가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 전달받은 값이다라는 거. 그럼 이 디테일들만 좀 수정을 해주면 작성 기능 쪽은 완벽하게 문제없이 해결이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상태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대로 저장을 해서 이것도 커밋을 하나 따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인설트를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는 셀렉트 진행을 또 해볼 겁니다. 셀렉트는 인설트랑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좀 쉽게 생각하시면 비슷한 수준인데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인설트는 실제로 우리가 해당 쿼리를 작성을 해서 쿼리를 실행해 주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DB 쪽에서 전달받을 값이 없어요. 그냥 인설트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얘는 그냥 DB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이지 추가하고 나서 뭔가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인설트문을 실행을 하면 연열에 적용됨이라는 건 뜨지만 그거 말고 어떠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DB를 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렉트 같은 걸 하면 결과 탭에 결과가 나오고요. 이런 인설트 쿼리나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하면 메시지 탭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녀석과 그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녀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인설트는 돌려받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날려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셀렉트를 할 거죠. 셀렉트는 조회한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가 필요해요. 그리고 리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선 결국 이렇게 생겨먹은 이 결과를 자바 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니까 쿼리가 실행된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주는 리절트 셋이라는 녀석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리절트 셋이 그냥 결과를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의 압축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그 리절트 셋이라는 자원을 또 사용을 해서 결과를 받아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실제로 반복문을 통해서 혹은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출력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딱 그것만 추가가 되는 거지 이 코드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것도 테스트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 진행을 해 볼 거고요. 쉬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셀렉트 테스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